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현입니다. 오늘 제11호 태풍 흰남노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간략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1호 태풍 흰남노 실황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저희 천리안 위성에서 관측한 제11호 태풍 흰남노와 그 주변 기압계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크기가 좀 뚜렷이 분명히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눈에 뚜렷한 흔적이 없던 데에 반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하게 발달해서 이제 오늘 새벽 시간대에는 굉장히 크고 뚜렷한 눈을 가지는 그렇게 잘 발달된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9시 기준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위치나 기압을 살펴보시면 오키나와 동쪽 약 93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 기압 945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45m/s로 매우 강한 강도의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흰남노는 강풍 반경도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약 300km 가량의 강풍 반경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동 속도는 약 시속 32km 정도로 서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흰남노를 보시면 어제 브리핑 드렸을 때와 지금 뚜렷한 차이점이 중심 기압이 대단히 크게 낮아졌고 그 다음에 중심 최대 풍속도 상당히 많이 빨라진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 흰남노는 급격한 발달을 이뤘는데요. 이제 기상학적으로 급격한 발달 또는 영어로 했을 때 Rapid Intens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4시간 동안 중심 최대 풍속이 15m/s 이상, 노트 기준으로 했을 때 30노트 이상 빨라지게 되는 경우를 Rapid Inten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 같은 경우도 어제 오후 시간대와 오늘 아침 시간대를 비교할 때 이 Rapid Intensification의 조건을 잘 만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토록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발달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흰남노의 구조를 위협하는 연직시어, 즉 대기 상하층 간의 바람 차이가 작아서 흰남노 자체의 회전 성분이 잘 유지되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서 잘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데 더해서 대기 상층의 발산장 조건이 잘 갖춰져서 이제 흰남노가 아래에서 위로 자기가 회전을 하면서 빨아 올려진 공기를 대기 상층에서 잘 주변으로 흐트러뜨리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데에 더해 흰남노가 지나는 이동 경로상의 해수면 온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 지금 현재 약 섭씨 30도 내외의 해수면 온도를 기록하는 해상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토록 높은 해수면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을 지나면서 이 세 박자가 모두 맞아진 결과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하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브리핑 드릴 때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변동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변동성이 두 가지 가능성, 즉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약해지고 그 주변에 있던 열대요란이 제12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 또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주변에 있는 열대요란들을 모두 병합하면서 강화될 이 두 가지 가능성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치 모델에서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까 위성 영상 그리고 Rapid Intensification 설명에서도 보셨다시피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약화되고 제12호 태풍이 다른 열대요란이 제12호 태풍을 발달하기보다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하게 발달하는, 그리고 주변의 열대요란은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제 말씀드렸던 변동성 중에 첫 번째 변동성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ECMWF 모델 시나리오 형태로 수렴되는 모습들이 현재 실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마주할 경로상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이동 경로와 대단히 크게 상관이 있는 이 태풍을 이동시키는 지향률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흰남노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들 가장자리를 따라서 기본적으로 북동풍 계열의 바람들이 불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서진 또는 남서진 형태의 이동 경로를 취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점점점 오키나와 부근 해상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30도를 넘는 곳에 따라 31도의 내외에 달하는 굉장히 따뜻한 바다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 태풍이 이동하면서 바다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다량으로 공급받기 좋은 조건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나아갈 경로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31일부터 2일경에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정체하는 과정 중에서 흰남노 주변에 위치하고 있던 다른 열대요란들을 병합해 그 강도와 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일에서 3일경 이후에는 이제 남서진하던 것을 그만두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보다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 이후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 아직까지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태풍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주변 기압계에 따라서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대단히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일단 서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위쪽에 보시는 이 세 개의 그림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모델계가 나타내고 있는 흰남노의 경로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각각의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앙상블 멤버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들을 확률 분포 형태로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세 개의 모델들마다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서진하는 성분과 북진하는 성분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어제 말씀드렸던 이동 경로에 대한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때 어제보다는 보다 북진 성분이 조금 늘어난 경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서진할 가능성이 상당량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때 서진과 북진을 결정짓는 가장 키 팩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티벳 고기압의 강도에 따라서 서진과 북진의 방향성이 조금 더 결정될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흰남노가 보다 주변 기압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또 이제 정체하는 과정에서 해양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점인 3일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다 분명히 잡혀질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 흰남노의 변동성, 어제는 이동 경로적인 측면만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더해서 강도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변동성이 크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풍은 고소온역을 지나갑니다. 고소온역을 지나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밑에 따뜻한 해수면에서부터 고온 다습한 공기, 즉 태풍이 성장하는 데 원재료가 되는, 태풍의 양식이 되는 수증기를 다량 공급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 흰남노는 더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태풍 자체가 만드는 변동성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해상에서 위치하는 경우는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변동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제가 오른쪽에 모식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그림은 태풍 주변에 태풍을 중심으로 따라 도는 바람과 이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류를 그린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에크만 나선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바람의 북반구는 기준으로 오른쪽 수직 방향으로 그 해류가 분다라고 배웠는데요. 이 태풍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태풍을 중심으로 도는 반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서 태풍 중심에서 태풍 먼 방향으로 나타나는 해류가 태풍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태풍 밑에 있던, 태풍의 중심을 두고 있던 바닷물이 보다 더 멀리 밀어져 나가게 되고 태풍 중심부 근처에는 해수면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물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어진 물을 바다 자체도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메우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메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옆에서 다시 가지고 오는 방법,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태풍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경우는 태풍이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가 계속해서 위쪽에서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바닷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주변에서 끌고 오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수면이 낮아진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아래쪽에서부터 물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과학적으로는 용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상당히 깊은 곳에 있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이 태풍 중심에서는 용승을 하게 됩니다. 이 용승의 강도는 태풍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수온역을 지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주변의 열대 요란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강해지고 또 오키나와 부근 해상을 지나는 과정에서 정체하거나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오키나와 부근에서는 이 태풍 스스로가 만들어낸 해류에 의해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고 이게 다시 태풍 스스로의 강도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즉 태풍 스스로가 만든 불확실성에 태풍이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강도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대단히 크고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은 태풍이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머무르는 것이 끝나고 난 이후인 3일경 또는 4일경 이후에야 어느 정도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 경로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강도에 대한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제 3일경을 전후로 해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수가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 발표된 중기예보에서는 이제 3일경을 전후로 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수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강수의 메커니즘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태풍은 여전히 이때도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태풍의 동반된 흐름을 따라서 남쪽에서부터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로 만나서 수렴하게 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수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강수량이라든가 정확한 강수 영역 시점 같은 경우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흐름의 조그만 변동, 즉 태풍의 조그만 위상 차이에도 크게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만큼 현재까지 분석된 최선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예보가 생산되었지만 앞으로 나타나는 실황 전개에 따라서 중기예보가 변경될 가능성, 또 이 현재 생산된 예보가 단기예보권 내에 들어와서도 변동될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다. 그런 만큼 앞으로 진행될 브리핑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기상 정보와 통보문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태풍 실황을 살펴보시면 30일 9시 기준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로 오키나와 동쪽 930km 부근 해상에서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30도씨 내외의 고수온역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태풍이 앞으로 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8월 31일부터 9월 2일경까지는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 정체하고 2일에서 3일경 사이에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조금 더 고개를 위쪽으로 드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되지만 이 이후의 경로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주변의 열대요란과 병합되면서 태풍의 강도와 크기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이동 경로와 강도에 대한 변동성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티벳 고기압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북상과 서진의 가능성이 모두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상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한 변동성도 대단히 큰 상황이다. 그리고 강도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오키나와 부근 고수온역을 지나는 과정에서 강도가 강해지겠지만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 즉 태풍 스스로가 만든 변동성에 태풍이 놓이면서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풍의 동반된 흐름과 북쪽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부는 흐름이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이제 3일경을 전후로 해서 강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강수량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정확한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정례 수시 브리핑 그리고 발표될 기상 정보와 통보문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